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과외를 많이 했었고, 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가장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 어떤 학생들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장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 어떤 학생인 줄 아세요? 네, 동기가 없는 학생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학습 동기가 되게 약해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귀찮아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겠다는 목표로 몇 년 동안 제 역량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학습 동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만약 학생들과 24시간 내내 밀착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에 정말 4시간, 많아봤자 6시간, 8시간 가지고는 이미 학습 동기가 약한 학생들을 제 3자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학습 동기가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어요. 학습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항상 학생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학습 동기를 바꾸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학습 동기가 약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제3자가 높여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육심리학을 통해 배웠던 것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위주의 이론들이었잖아요. 특히 학습 이론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여러 가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대로 공부하시면 학습적인 효과와 효율성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학습을 하기 싫다고 하면 이런 이론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동기에 관한 부분은 행동이나 인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동기는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기는 감정적인 문제예요. 어떤 걸 내가 하고 싶다고 느끼는 거, 하기 싫다고 느끼는 거, 즉 호불호에 가까운 것입니다. 공부 방법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있어도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싶어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는 인지보다는 감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에선 동기에 관해서 학습하실 거예요. 동기에 관해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실 텐데요. 배울 이론들은 각각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동기와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동기, 마지막으로 인지주의 관점에서의 동기에 관한 이론들입니다. 이들 이론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이론들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학습 동기가 약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여러분이 교사 입장에서 확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의 부모님이 아닌 이상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는 교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동기 이론들을 잘 배워서 활용하는 건 교육적으로 무척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의 많은 친구들이 물리 과목을 공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물리 선생님을 재물포라고 불렀어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라는 말의 약자였죠. 그 선생님은 저희들의 학습 동기를 확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물리 과목 공부하는 걸 포기했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진작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꺾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에선 각각의 동기 이론들을 살펴보고 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게 된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동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강의에서는 각각의 심리학들 관점에 따라
동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동기가 어떻게 하면 잘 생긴다고 얘기할까요? 네, 외적인 보상을 주면 잘 생긴다는 거예요. 용돈을 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뭔가 학습자가 좋아하는 것을 주게 되면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동이 강화되는 것을 행동주의 관점에선 동기로 바라본 거죠. 그 다음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기를 살펴볼게요. 인본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를 주된 목적으로 여기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행동주의는 인간을 동물이랑 거의 같은 존재로 취급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긴 하지만 인간은 그런 동물적인 특성 이외에도 인간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만 봅니다.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행동주의의 밑바탕에 인간을 너무 동물적인 관점에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원래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천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원래 선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겐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싶은 천성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위적으로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연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주의 관점에서의 동기는 사람에게 동기가 생기는 이유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동기가 있는 것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어서, 혹은 내가 동기가 있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혹은 나는 성취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고를 하기 때문에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지주의 심리학이 심리학계에서 주류 심리학이기 때문에 동기에 관한 이론들도 단연코 인지주의 관점의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론들이 각 영역에서 동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현실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각각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동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강의에선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동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